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마지막 작전 타임 시간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치님 오늘 월요일 오후장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나 코스닥이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금요일과 오늘 봤을 때 네. 에코프리오 머티리얼즈가 한 건 했다. 사실 이제 이 기관수요도 그랬고 천연도 그래 인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 이제 머리글 적이면서 적자까지 발표했기 때문에 신규 상장하는데 적자 발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좋을 게 없던 건데 네.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도 꽤 크게 올랐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뭐 전망은 뭐 똑같이 뭐 이 불확실성이 큰데 네. 일단 만약에 금요일에 상장했을 때 이제 외국이나 기관이 받는 그 물량이 있었거든요. 이게 확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바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이 나왔던 건데 네. 그날 거래량 봤을 때 꽤 많은 거래가 나왔고 기관과 외국인의 그 대량매도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호해서 물량이 끝났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어떤 보호해서 물량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밈에 의해서 금요일도 올랐고 오늘까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네. 에코비행까지 같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한 건 했다. 그러니까 정말 뭐 그 좀 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고 다만 2차 전지는 내년까지 봤을 때 전망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요도 없어지고 있고 특히나 제가 정치적 이슈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네. 결국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이 친환경이기 때문에 내년 전망을 사실 많은 자동차 업계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점에서 펀더멘털이 없는 반등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본다면은 반등시 매도 관점 보는 게 맞는 거고 계속해서 오래 올라갈 수 있는 업종으로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장 이틀째를 맡고 있는 에코 머티리얼즈의 강세로 오늘 전반적인 훈풍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전략은 어떻게 될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현덕 코치님의 시장 네. 전략, 조용한 시장 강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떤 게 강자일까요?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인데 네. 이번 주 시장은 좀 조용할 거로 봅니다. 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기업들 실적도 마무리가 됐고요. 네. 지금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악재도 이제 대부분 소멸됐기 때문에 네. 악재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움직일까 고민하고 있는 건데 네. 이번 주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목요일 날은 미국 시장 휴장, 네. 금요일은 반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목금은 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 어떤 이틀의 연휴를 앞두고서 3일 동안 미국 장이 크게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용한 시장인데 네. 여기서 강자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제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많다. 네. 그러니까 내일 우리 시장이 이 반도체 ETF 또 2개가 상장이 되고요. 네. 수요일 아침에 우리 시간 수요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그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도 지난번에 이제 가이던스에서 제시했던 그 실적보다도 더 좋게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실적 기대감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국향 칩까지 발표한다? 아마 수요일 날은 제가 볼 때는 뭐 꽤 큰, 좀 큰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점에서 시장은 조용할 수 있지만은 좀 반도체가 강할 수 있는 재료가 많이 있고 또 확실한 재료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점에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쪽에 또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장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뚜렷한 이벤트는 없지만 그중에는 숨어있는 강자가 있다라고 그렇죠. 오늘의 시장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인텍플러스와 함께 또 텔레체스는 목요일에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 네. 4%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리뷰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네. 시작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텍플러스는 이제 우리가 그 TC 본등에 있어서 한미 반도체가 본등을 한다면 인텍플러스 검사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네. 한미와 주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가 있죠.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그 유일하게 이제 TSMC 파트너인데 네. 지금 신공장 증설까지 마무리됐고요. TSMC가 5조 원 승인 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증설 마무리돼서 이 캐팔 2배 키워놨기 때문에 이테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증가하는 것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전략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도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네. 바로 전날 말씀드렸던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에서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곳이 바로 펠미스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옵니다만 4분기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4분기, 3분기 실적이 이 역대급 최대가 나왔는데 왜 좋았냐면은 국내에서 나오던 매출이 지금 일본 동남아로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게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4분기
내년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은 이 전고점 넘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텔레칩스도 여전히 3만 원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갈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좀 비슷한 종목들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 목표 주가 45,000원, 또 텔레치스는 목표 주가 3만 원 기억하면서 앞으로 홀딩 의견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허물어지는 반도체 경계라고 해주셨습니다. 그간에는 반도체에서 경계감이 뚜렷했습니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또 메모리와 로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렇죠.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가 우리가 메모리 강자거든요. 네. 메모리 시장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 어떤 그 뭐 인텔이라든가 엔비디아 이런 것이 네. CPU, GPU 만들면서 그쪽 강자인 건데 지금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또 근데 시스템 반도체 만들면서 메모리 못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를 허물고 있다라는 건데 내용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네.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네. 로직 만드는 그런 그 설계자를 이제 채용하기 시작했다. 어. 그러니까는 메모리 회사가 비메모리 설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하이닉스가 이제 어떤 비메모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이런 그 사례가 좀 굉장히 좀 그 없었던 일이었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지금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없어지는 게 10년 안에는 이런 경계가 없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 하이닉스가 3D 패키징한다. 네. 제가 최근에 2.5D 패키징 해가지고요. 지금 TSMC가 원래 2.5D 패키징으로 애플을 잡았던 거고 네. 삼성이 그걸 잡기 위해서 2.5D 패키징 가고 있는 건데 하이닉스까지 3D 패키징 나서겠다는 건데요. 요거 좀 그림 준비된 거 있으면은 제가 그림 보면서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2.5D 패키징입니다. 그러니까 2.5D가 뭐냐면 2D하고 3D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2D 같은 경우는 평면이고 3D 같은 경우 위로 올라가는 건데 네.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가 이 칩을 다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HBM 반도체고 메모리 반도체고 지금 로직 반도체라고 그래서 뭐 GPU, CPU 이런 것들을 네. 인터포즈로 연결한 거예요. 그럼 보시면 메모리하고 이 로직을 연결하는데 밑에 선을 따서 인터포즈에 선을 따서 연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비교한다면은 아파트와 상가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원래 상용화되고 있는 거고 요게 지금 대부분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더 좋은 게 뭐냐면 메모리를 위로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네. 아파트에 상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파트에서 나와서 상가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네. 여기서는 그 엘리베이터로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3D죠. 그러니까 네. 2.5D는 요거고 이게 지금 현존한 최고 기술. 지금 3D로 가겠다는 건데 이제 점점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첨단 패키징을 통해서 기술력도 더 높이겠다는 얘기고 네. GPU 위에 메모리 쌓다 보니까는 하나의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 거리가 짧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까지 3D 패키징을 한다고 하니까는 결국 첨단 패키징에 들어가는 이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 이 속객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매출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 2.5D 패키징, 이 3D 패키징, 이 첨단 패키징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검사 소켓을 만들어 파는 그런 기업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패키징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로직 반도체 설계 전문가들을 잇따라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식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봐야 할지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메가터치 가져와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새내기 주인데요. 네. 어떤 기업일까요? 그러니까 상장한 기업인데요. 네. 상장이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상장한 기업들이 약점이 뭐냐면은 보통 한 달, 3개월, 6개월 뒤에 보호해서 물량이 풀립니다. 네. 그래서 그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 힘들 수가 있는 건데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이제 대주주가 TS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유통수가 한 40%밖에 안 되고 3개월 안에 그러니까 한 달 뒤하고 3개월 뒤에 풀릴 수 있는 물량 2%밖에 안 돼요. 네. 지금 시가총액대가 1,000억 대니까는 20억 정도밖에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혀 물량 부담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신규 상장주의 약점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고핀과 소켓을 만드는 건데 네. 최근에 포고핀과 소켓을 만드는 기업 리노공업, TFE, ISC 네.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다 잘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고핀과 소켓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래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어떤 소켓을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2차 전지 테스트로 봤던 건데요. 이제 2차 전지가 좀 시장이 좀 죽다 보니까는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커질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출 기대하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이제 HBM 6개를 탑재한 H큐브. 네. 그러니까 2.5D 패키징을 삼성전자는 그 i큐브라 부르는 건데 HBM 6개 탑재하게 되면 H큐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5D 패키징에 그 들어가는 소켓을 공급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어떤 그 첨단 패키지로 가면 갈수록 어떤 연결 단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켓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5D 패키징, 이 3D 패키징에 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메가터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위로 매물 부담까지 없기 때문에 네.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터치는 또 새내기 주이지만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하고 나서 좀 밑에 주가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바닥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상장하고 한 달 뒤부터 보혜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좀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가장 좋았던 뭐 TFE, ISC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팔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지금 실적이 영업이익이 1년치를 봤을 때 38억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현재 시가총액은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 상승에 있어서 가장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7,000원까지 지금부터 보시면 한 50% 나오거든요. 네. 7,0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4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으로는 메가터치 소개해 주셨습니다. 실적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목표 주가는 7,000원, 손절 라인은 4,4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로봇은 자율주행이다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로봇법 개정안까지 이제 발효가 됐잖아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자율주행.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지능형 로봇법이 이제 시행이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우리 뭐 테헤란이라든가 뭐 상암동 가면은 이제 이 배달하는 로봇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로봇이 우리가 원격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로봇이 자율주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 어떤 뭐 팹리스라든가 또 그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미 중국 같은 경우 지난주까지 이제 광저우에서 국제 자동차 전시가 열렸었는데 중국의 콜택시 앱 서비스 디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미래 컨셉트카를 공개했는데 자율주행차를 공개했거든요. 근데 그 자율주행차를 공개한 걸 보니까 핸들이 없이 네. 그냥 마주보고 있는 그런 어떤 상자 같은 게 생겼어요. 오. 그러니까 핸들 없는 거니까 자율주행 가는 거고 네. 실제로 의자까지 피다 보니까 이제 그 공간을 50% 넓혀서 거기서 그냥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차를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중국에서 이런 차를 공개하는 걸 봤을 때 자율주행이 또 금방 금방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자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로 계속 자율주행하는 것들을 학습하고 카메라 센서 같은 것들을 학습해서 그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걸 학습하고 자율주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어떤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뭐 센서 이런 어떤 장치 부품들이 계속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품을 만드는 그런 또 장비 회사를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덕 코치님께서 11월에는 또 반도체와 함께 로봇주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은 무엇일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가져와 주셨는데요. 자율주행의 대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메라 장비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카메라 그 모듈을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전기차 그 기업들 보게 되면은 이 글로벌 전기차 카메라의 56%를 다 이 퓨런트의 장비를 갖다 쓰는 겁니다. 이미 뭐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같은 고객들을 다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 구조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전장 카메라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뷰잉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우리가 카메라를 갖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화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센싱 카메라로 바뀌는 건데 지금 뷰잉 카메라를 만들던 장비로는 센싱 카메라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게 다 바뀌게 되는 건데 그에 대한 수혜질을 퓨런티어가 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전장 카메라 탑재가
지금 과거에는 그러니까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력 카메라가 2개였다면 네. 지금은 8개로 늘어나요. 오. 그러니까는 그 카메라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걸 카메라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게 바로 퓨런티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자율주행의 수주 확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바닥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요일과 오늘 같은 경우 소화가 거의 끝나가면서 오늘 또 충분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조만간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1,2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으로는 퓨런티어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 라인은 31,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치님과 함께 두 가지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오후 4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지금 시장 반등이 나오는 거는 좀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잠깐 올라가다 말 걸 갖고 있냐 아니면 계속 올라갈 걸 갖고 있냐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구분을 좀 지어드릴 거고요. 결국 다음 주까지 올라갈 종목을 내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종목을 또 분석해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